들어가겠습니다. 예, 원장님. 예. 자, 거국중립 내각을 어제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자, 거국중립 내각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거국중립 내가 근데 오늘 또 무슨 박지원 씨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박차고 나가대요. 그 대표가. 정진석 원내대표가. 정진석 원내대표가.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안했는데 또 하자니까 왜 안 하냐? 네, 근데 박지원 씨 말이 또 웃긴 게 우리 쟤 빼자고 했잖아. 그 말 들었죠? 쟤 빼고 하자 그랬잖아. 그러더라고요. 그 말 또 방송에서 바로 하더라고요. 그 안 봤습니까 그때? 정진석이 빼자는 말입니까? 새누리당을 빼자는 말입니까? 정진석을 빼자, 뭐 새누리당 둘 다 빼, 봐라 내가 쟤 빼자고 했잖아. 그 내가 분명히 저 들었거든요 방송에서. 야, 그래서 참 야당 서있어 뭘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게 방송에 딱 들렸어요. 눈치 없이 갔구나. 예. 그래서 박지원 씨 좀 잘 개인적으로 아시지 않나요? 한번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않고요. 예. 제가 그 저기 정치할 때는 청와대 주로 계셔가 예. 그냥 뭐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. 전 당에 많이 있고 있어요. 근데 아무튼 요번 저 갑자기 그분이 잘하면 또 이렇게 당연히 또 올라가겠더라고요. 또 내각제 되면은. 참 그래서 참 세용제만한 게 많이 느껴지고요. 그분 옛날에 참 그 재판 받을 때 정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참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70대 뭐 한 중반 다 돼 가시고요. 그거 대단하세요. 그분 참 미국에서 사업도 가발 사업도 잘하시고 참. 그때 농내장이셨다고 그러는데. 그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그래도 아니 본인이 그때 농내장이라고 그랬어요. 뭐 양쪽에 다 뭐 한쪽 그러니까 농내장이 한쪽만 올 수 있다고 제가 대충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만. 좀 있으면 어디 입당하시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뭐 입당할 수도 있죠. 안 그래도 우리 의사단체에서 1인 입당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 어떻게? 1인 입당? 1인 입당. 그럼 뭔 말입니까?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의사들이 무조건 이제 여당만 편을 들었거든요. 이제 나나가 요도 하나 보내고 저도 하나 보내고 하는 겁니까? 그 여당에서 무시하는 거예요. 예. 무조건 이제 의사들은 여당 편이다. 여당 편이다.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보수, 친보수.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 이제 여당 보수 정당에서 의사 알기를 그냥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. 무조건 자기들 편드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번에 금감원 관계 일을 해보니까 그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더 정의롭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할 때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까지 쭉 보수 진영이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더민주에도 꽤 있고요. 그래서 너무 흑백 논리에만 제가 좀 묻혀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어떤 댓글이 달릴지 궁금하네. 예, 뭐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제 뜻이 있으십니까? 그렇게 이제 가서 이 의학계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. 대권에 나가기로 했잖아요. 예. 우리 둘이 하려면 우리 둘이는 저 당이 없는 상황에서 당을 프라이머리를 해야지. 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예. 민주당에 가서 대선 후보가 되어와가 저하고 다시 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실 겁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죠. 우리가 같이 만듭니까? 예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정당 관계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말리더라고요. 왜요? 그 지금 현 직업에 만족 못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만족한다 이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직업에 만족하시고 그냥 그 직업 하시더라고. 그래서 승관이 가봤습니까? 성관이가 아니고 이제 제 그 더민주의 저 대학 그분이 그 부경대 나온 분인데 그 홍성님 아시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. 네. 예, 그래서 제가 악명만 높아가 웬만하면 알죠. 예. 그래서 뭐 그분이 이렇게 쭉 정당 같은 거로 잘 만들고 뭐 좀 이렇게 뭐 메이킹하는 재주가 있어요. 근데 딱 들어보더만 직업에 만족하시면 참으라고 말리긴 말리던데 그래서 좀 요새 몇 명을 좀 만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 프라이머를 한번 해봅시다. 꼭 우리가 대통령을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그 참신한 그 공약을 전 국민한테 알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 회원이 5,000명이 되면 네. 정당 조직이 성립될 정도가 된다. 정당이 다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. 전국의 이 시도 광역에 예. 이 지부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또 지부별로 이렇게 몇백 500명인가 이상씩 해야 되고 예. 그래서 얼추 한 3,500, 4,000원 돼야 예. 정당이 성립이 됩니다. 설립 요건이에요. 지금 몇 명입니까? 우리 회원? 지금 뭐 어제 한 600, 한 7, 80명 될 건데 680명 사이 건데요. 예.
요 근래 또 뭐 몇 분이 또 저기 최순실이 뭐라 하니까 또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 장부 대조해 보니까 누군지 뭐 나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.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이 메디컬 시장에 한 5천 분 이상 보시잖아요. 예. 우선 프라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그분들이 좀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원장님 좀 이따가 또 저기 저하고 프라이머리 할 때는 그월 5천 원씩 해가지고 위장 당원 뭐 이렇게 수천 명을 집어 넣는 거 아닙니까? 아,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. 뭐 그런 돈도 없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돈을 펀딩을 받아야죠. 그래서 펀딩을 받는다. 예. 그래서 후배가 아주 재력이 튼튼한 큰 병원 원장이 있는데 어제도 말리더라고요. 골프 치면서. 지금 들어갈까봐. 아니 돈은 뭐 많은 사람이에요. 근데 왜 말이야? 좀 형님 그- 뭐 원한 소원이 뭐 한번 왔어 내가 밀어줄게 이래야지. 그래서 형님을 아끼니까 웬만하면 참아나 하긴 하던데. 그래서 내가 후배야, 내가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국민들한테 저 공약이 참신하지 않습니까? 세 번째 생물학적 얘기부터 1억씩 주고 외교 안보에만 몰두하고 군 납품 비리를 없애가지고 그 금액을 좋게 쓰겠다. 그리고 비행기하고 저 배 사가지고 좋지 않아요? 참신한 공약 아닙니까 이거?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항상 그 제왕적 대통령에서 자생해왔던 그 권력 4년차, 임기 4년차에 발생하는 친인척 비리와 이런 걸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진짜 막강한 감사기관을成立할 거예요.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친인척이 별로 없고 또 형제분들이 다들 금수저 위치에 이제 오르셨고 해서 자신 있게 그 공약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. 아 그러네. 원래 옛날에 고대 시대 때 하도 비리가 난무해가지고 고아들을 저 적국의 포로를 키워가지고 왕으로 키운 사례 알고 계시죠? 그리스 시대 때. 그때 뭐 그랬다고. 그런 게 있었어요. 예. 이게 뭔가 이 금수저들아 이런 사람들은 친인척이 많아가지고 말이죠. 이런 사건이 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딱 그런 게 없어져요. 뭐 친척 있어야 뭘 하죠. 그러니까 저기 네. 친인척 많고 돈도 없는 놈은 대통령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김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예. 그죠?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가 임기 4년차 때 이런 부끄러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? 이게 참, 요즘 뭐 창피하기로 말하면 미국에서 거의 대선이 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네. 이제 트럼프가 역전을 하는 좀 분위기인데 그렇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? 잘 때. 좀 예? 피곤하신 것 같아요. 아니 질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뭘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게 지금 많이 거의 역전 직전인데 그 FBI에서 그 희한하게 또 그 이메일 스캔들을 다시 끝까지 수사하겠다 하는데 저도 뭐 황선님처럼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요즘 부쩍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예.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에 저는 그 힐러리가 싫었어요. 저는 원래 이렇게 너무 권력 지향적이고 또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트럼프는 그래도 귀엽잖아요. 솔직하잖아요. 막 뭐 술 취한 아저씨처럼. 근데 힐러리는 막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 뭐 뒤에서는 막 호박씨 닦고요. 그래서 마귀 할멈 같습니까? 마귀 할멈 같은 면도 좀 있죠. 그래서 뭐 아주 영어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트럼프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주 발음이 좋아요. 트럼프가 저는 저기 누구야 이 힐러리가 이야기하면 요즘은 네. 킬러리라 하더만요. 킬러리. 트럼프 지지자들은 힐러리라 하고 전부 네. 킬러리라 씁니다. 예. 킬러리가 그 말을 할 때는 뭔 말인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. 네. 저같이 뭐 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콩글리시한 사람들은. 그런데 트럼프는 예. 저기 이 말이 좀 적은데 트럼프가 고향이 어디 독일이나 이 근처 같아요. 그런가요? 그렇게 인종적으로 그래 좀 안 보이던가요? 예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독일 사람들이 많긴 많죠. 키도 크고 예. 덩치도 크고 눈, 코, 입이 다 크고 하니까 저 북방에 같은데 게르만 쪽 아닌가 이래 보여요. 노르만 계통일 거예요. 네.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크거든요. 네. 예. 196이죠 아마 트럼프가. 하여튼 뭐 제가 듣기로는 힐러리 발음이 미 동부 발음에 아주 네이티브한 표준 발음이긴 한데 여하튼 뭐 난전인데요. 참 미국도 어쩌다 저렇게까지 최근 한 30년 미 대통령 선거 중에서 제일 좀 진흙탕 같은 선거 같지 않아요? 꼭 그렇게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. 네. 지금 어떤 그 미국 대통령을 30년 동안 다 맞춘
예? 예.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이 지금 1860년 링컨이 대통령을 했을 때 미국 사회에 변화가 온 이래 예. 지금 트럼프가 되면 제일 큰 변화가 될 거고 급격한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될 거다. 저도 그렇게 이런 생각해요.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지금 그 힐러리의 소양딸이라고 해가 이번에 이 이메일 게이트를 다시 불을 지른 후마 에버딘이라는 여자애가 이게 파키스탄 이민 출신. 네, 네. 그 여자가 또 똑똑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하원 의원을 했는데요. 네. 이 젊은 여자애들, 어린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막 이 뭡니까 이 SNS로 뭐 자신을 보여주고 막 이러다가 네. 하원에서 쫓겨났어요. 네. 그런데 또 그러고도 15살 여자애하고 섹스팅을 하다가 네. 이제 문제가 돼서 FBI가 조사가 들어갔어요. 네. 그래서 후마 에버딘하고 그 남자하고는 이혼을 했죠. 네. 근데 이 사람 PC를 노트북을 뒤지다 보니까 지금 힐러리가 제출 안 했던 또 나온 거죠. 그 컴퓨터에서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힐러리 참 문제가 많아요. 그러니까 라이어죠, 라이어.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FBI가 어떤 데입니까? 그 굉장히 무서운 기관 아닙니까? 굉장히 무서운데 요즘 딜도 잘 치는데 예. 왜 갑자기 저게 다시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? 모릅니다. 트럼프가 될 것 같거든. 그러니까 FBI가 덮어버리는데 예. 이제 뭐 오바마 행정부에 고위직들 법무장관 그 다음에 뭐 국무부 이런 데서 예. 작업이 쫙 들어오니까 싹 예. 덮었어요. 예. 근데 트럼프가 지금 선거 불복을 이야기한 게 주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. 예. 일단 선거 불복을 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11월 8일이면 힘이 다 빠져가 우리 집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 이리 돼 있는데 트럼프가 지면 이거는 전부 부정선거다. 차라리 그냥 선거하지 말고 나한테 대통령 선언을 해주라. 예.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단 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는 야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. 우리 집은 그날 다 집에 있는 총 들고 나오자. 그러니까 글들을 막 올리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11월 8일 날 미국에서 학교들이 다 휴교를 하고 예. 원래 대선 날도 학교를 가는 거야 애들은. 예. 학교도 휴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폭동이 일어날까봐 네. 내전이 일어날까봐. 예. 그렇게 되니까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예. 불과 한 4일 만에 12% 지고 있다가 ABC하고 워싱턴 네. 포스트 조사 그게 그렇죠. 미국에서 제일 근위 있는 데인데 그렇죠. 2%로 좁아서는 거 아닙니까? 오늘 1%로 또 네, 됐어요. 그렇죠. 예. 내일 되면 아마 이제 가크나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게 되니까 이제 FBI가 예. 겁이 살란 거예요. 음.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힐러리 까망으로 보내고 이랬지 않습니까? 예. 그 다음에 또 뭐 FBI도 보내고 예. 이러니까 FBI가 가만히 봤을 때 혹시라도 지금 이게 격차가 줄어드는데 예. 감옥 가겠다. 잘못하면 저 좀 또라이인데 예. 야 이거 우리도 나중에 대비해서 말로 한번 찔러놔야 되겠다. 네. 이런데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. 네, 저는 뭐 내가 볼 때 지금 남은 날짜가 한 8일 됐는데요. 네.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누가 또 황장수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저 무속이나 주술처럼 들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뭐 1년 반을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되면은 어떤 5월가의 비리나 이런 게 많이 좀 변화가 있겠지만 부패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워싱턴에. 힐러리가 되면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그대로 가겠죠. 트럼프가 되면 세계 경제가 아마 요동을 한번 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제가 상가집에서 뭐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펀드 매니저를 만났는데 이런 말 하면 또 너무 또 괜찮습니다. 혹시 무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또 2년 내로 또 IMF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또 IMF가 아니라 금융위기 같은 예, 얘기죠. 뭐 그렇죠. 뭐 크라이시스 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달러를 사놓으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데도 강남이나 맨하탄의 값은 10년 전에보다 3배가 올랐거든요. 참 이게 근데 사실 펀드 매니저도 잘 몰라요. 이게 인간의 그때 얘기하는 거. 예. 이 영국에 요즘 런던에 펀드 위기가 온다 이야기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요. 예. 세계 도둑질한 돈은 다 런던에 모였고 영국이 그렇죠. 제조업을 포기하고 이 문화, 예.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예. 이런 쪽으로 거의 특화가 돼서 런던의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 런던의 집값을 떠받치는 펀드들이 지금 부동산 펀드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. 예. 그래서 그것이 세계의 어떤 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거다. 예.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금융에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
복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항상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이렇게 위기는 오게 마련이죠. 맨 처음 그게 이제 심화된 게 그 미국 대공황이죠. 1930년대.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항상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공황이 왔긴 왔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우리 IMF 온 게 1997년이죠. 그러면 이제 2007년 올 때가 되긴 됐네요. 10년 주기설입니까? 뭐 한 10년에서 20년. 예. 그다음 항상 주기적으로 공황은 오긴 오고 미국은 약간 지금 벗어나고 있긴 하죠. 사실 미국도 그 어마어마한 공황이었거든요. 미국이 과연 경제가 회복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.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뭐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고 무슨 제조업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러는데 예. 실제 미국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임금이 예.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낮아서 맞습니다. 그런 수치가 뭔 의미가 있냐. 임금이 더 실질 임금이 내려가고 오늘 아침에 보면 평균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400불이 안 된다. 안 되죠. 네, 그런 빚만 이야기도 받을 지금 거고. 나오고 근데 있어요. 지금 미국 최저임금이 7달러인가 그런데요. 그걸 이제 7.5달러. 예, 2년 내로 15달러로 올린다고 지금 법안이 통과됐죠. 아니 주별로 뭐 보통 예,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또 12불인가로 올리고 예, 예. 저 시애틀 같은 데만 15불. 예,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법안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맥도날드 같은 소매점에서 주인들이 우리는 남는 게 없으니까 로봇을 우리가 하겠다고. 그 로봇 시스템이 의외로 값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. 3,500만 원 정도면 다 이렇게 장치를 할 수 있어요. 3,500이면은 1년 연봉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진짜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나라도 알바하면은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가까이 받거든요. 150도 안 됩니다. 네, 근데 200이 돼. 근데 미국에는 150 안 돼요. 근데 미국은 오히려 기름값하고 이렇게 쌀값 싸서 그런지 그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세질 않아요. 예. 요즘 뭐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유치원에서도 무슨 행사다 해가 한국에도 뭐 이 부자들 상류층들만 할로윈을 즐기는데 예, 이 원래 켈트족 그 풍습에서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그렇죠. 예, 근데 이렇게 막 이게 이런 것들이 번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의 이번에 할로윈에 제일 유행한 복장이 트럼프 예, 코스튬 플레이했다. 예. 할로윈이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에 와가 호텔이니 무슨 클럽이니 이 부유층의 잔치로 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할로윈데이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오늘이 할로윈데이인가요? 보통 뭐 10월 31일 오늘 할로윈 맞네요. 네, 뭐 그런 날이 많은데 뭐 할로윈데이 제 주위에는 없던데요. 뭐 이렇게 뭐 무슨 발렌타인데이 같은 걸 초콜릿 사주고 이랬는데 할로윈데이 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호텔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. 호텔하고 무슨 클럽 같은 데서 유치원, 하고 예. 유치원 뭐 이런 데서. 뭐 클럽에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가니까 뭐 젊을 때 한번 그렇게 놀 수 있죠. 뭐.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요. 뭐 이렇게 뭐 교통 사고도 많이 나고. 애들이 예. 할로윈 데이 때 보면 분장을 해가 집집마다 가서 예. 두들겨가 예. 사탕이나 과자를 받더만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고재미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런 생각.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설날 때 그냥 세뱃돈 받듯이 그런 풍습인 것 같은데요.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큰 정서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. 할로윈데이. 예. 네. 자, 근데 이 미국에는 할로윈 데이 때 이 괴물 가면이나 이런 거를 쓰고 강도짓을 많이 한대요. 보통 미국에 뭐 영화 같은 데 봐도 은행 강도들이 다 보면 괴물 가면을 쓰고 다니잖아요. 예. 근데 할로윈 데이 때는 대부분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예. 어색하지가 않죠. 그렇죠. 그래갖고는 뭐 편의점이니 뭐 전당폰이 들어가가 돈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주로 이제 가면은 이 조그마한 슈퍼 구멍가게나 술가게를 많이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총을 준비해 놔야 되고요. 그 중에 한 50달러 정도는 갖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미국 가니까 친구가 항상 50달러는 다 갖고 있어. 그 강로당하면 바로 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절대 반항하지 말고. 100달러는 아까우니까 한 50달러. 예. 10달러 줬다가 너무 작다고 총 맞은 그렇죠. 거야. 딱 50달러 정도 적당하대요. 50달러. 5만 원 정도면 이제 뭐 술 한잔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도. 예. 그렇습니다. 저희 옛날에 LA 폭동 났을 때 한국의 편의점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이 많이 들렸죠. 많이 들렸죠. 예. 참 미국 근데 실제로 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뭐 실제로 살면서는 그렇게 못 느낀다 하는데 미국은 유사시에 이렇게 총싸움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불안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민 갔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징집돼가지고 죽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. 예, 그럼 많이 있어요. 이라크나 예. 아프간 가서. 예, 참 그 슬픈 교포 중에요. 왜냐면 아, 예.
거기 갔다 오면 영주권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이 되는데 예. 이렇게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고요. 예. 또 그 군에 가서 복무를 3년 4년 하면 예. 대학에 들어가가 학비를 갖다가 감면도 받고 그렇죠. 명자도 받고 하니까 예.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슬픕니다. 이거.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시민권이 65세 미만이면 한국 시민권, 한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에 두 개를 가질 수 없다면서요. 예. 65세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죠. 다른 나라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죠. 다른 나라도 많이 있죠. 예. 그래서 좀 이 이중국적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. 자, 그 대통령 이야기 하시니까 애 예. 둘 이상 뭐 나오면 예.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 얹어준다. 예. 그러니까 10년 했는데 한 15년짜리로 넣은 걸로 해가 올려준다.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걸 출산 크레딧이라는데 그거 좋네요. 예. 그걸 매년 실제 국고 지원액이 실제 필요한 만큼이 안 된다 이러는데 예. 결국 이렇게 얹으면 그 얹어주는 만큼 이제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 될 건데. 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일로 돌리죠, 뭐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제가 다 보관이 있죠. 무상급식을 포기한다 하면 야당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. 예, 뭐 새누리당 가야 되겠다. 저는 야당 활성화고 제가 당을 만들 건데 야당이 얼마입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무상급식이 없으면 나중에 또 당 만든다다가 어디 가지 마십시오.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예, 당 만든다고 한번 하다가 예. 같이 하던 사람이 어디 가버린 바람에 저는 안 오래 그래요. 내가 고생했습니다. 당 만듭시다. 뭐 제가 그래서 요즘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꾸 그 만든 사람이 말려가지고 참 주위에서 자꾸 말리더라고요. 나간다라니까. 예. 왜 말린지 모르겠어요. 예, 요즘 방송사마다 이 건강의학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고 케이블에서도 많이 해요. 예, 많이 하죠. 자, 여기에 나오는 건강 정보 예. 예. 이게 믿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어째야 됩니까? 그 의사분들도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. 그 건강 정보를 이렇게 꼭 보면은 꼭 그 한의사분하고 이렇게 의사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한의사가 이야기하면 또 의사들이 또 막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또 의사들이 이야기하면 한의사 반대하고 그래서 한의사 의사 자체가 같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. 또 제가 들어봐도 엉터리 이야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말을 다 믿지는 마시고요. 또 아무래도 좀 홍보 차원에서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겠죠. 자기 병원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예. 전문 과목에 좀 유리한 쪽으로 예.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제? 그리고 최근에도 그 저 신해철 씨 그 사망 사건 그 의사분이 그 유명한 프로에 많이 나오신 분이잖아요. 예, 그분은 또 뭐 이상하게 수술만 하면 환자들이 많이 죽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예. 실제로 또 제가 흉부 심장혈관외과 의사지만은 특히 우리 흉부외과 계통은 수술 기술이 없으면 환자가 많이 죽습니다. 예, 제가 아는 분도 항상 수술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꼭 수술만 하면 환자가 뭐 죽어요.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삼겠는데. 모르겠어요. 뭐 그래서 뭐그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짜 이 심장 수술하는 사람들은 실력 좋아야 됩니다. 이 못하면 바로 죽어요 환자들이.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은 좀 수술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또 수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심장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수술할 기회를 별로 안 준다 해서 흉부외과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불만도 토로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? 뭐 큰 대형병원에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장 수술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제가 수련 받을 때는 또 쉬운 거 또 레지던트 때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그게 안 되죠. 이제 수련이가 안 돼, 전공의가 그런 걸 주면 안 되는데 근데 흉부외과 자체가 이 한 해 20명도 지원을 안 해요. 워낙에 나와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10년만 지나면 이제 앞으로 심장 수술이나 폐 수술은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든지 무슨 우리나라 비행사들이 모자라가지고 이곳에 수입하잖아요. 그런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요. 그 의사들도 대학에서나 예. 이런 데서 좀 강제 할당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문제가 많은 게 어제도 내가 재활의학 의사하고 통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전부 재활의학과만 한대요. 물론 뭐 재활의학과 중요하죠. 그렇지만은 재활의학이 중요하지만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아닌데요. 그게 응급이 없고 또 월급이 좋고 이렇게 월화수목금만 하면은 뭐 다른 내과보다 수입이 더 많대요. 그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. 그 정제액을 해가지고 정신과, 재활의학과, 영상의학과 이게 다 응급하고 관계없는. 근데 지금 최근에도 소아 환자가 교통사고 당했지만 10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었잖아요. 이 소아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
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라고요. 제 가족이나 제 자신이 교통사고 나서 죽기 직전인데 그런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죽어간다. 전국에 소아외과 의사가 20명도 안 돼요. 그러면 의학협회에서 예. 의사협회에서 예, 예를 들어서 각 대학병원에다가 예, 전공을 강제 할당을 시켜가지고 예. 그래갖고 좀 이렇게 배치라도 좀 하고 군대 가면 무슨 뭐 전공 있지 않습니까? 병종. 그래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 같으면 그게 되겠죠. 그러니까 좀 그런 민주공화국. 나중에 보면 전부 성형만 한다고 다 달라들면 어쩌합니까? 피부하고 지금 성형하고. 현실이 그렇죠. 전부 아니 요즘은 성형외과조차도 안 하려 그래요. 전부 이제 뭐 전부 정신과, 재활의학과, 영상의학과 막 월화수목금, 뭐 9 to 5, 뭐 아이고 참나. 근데 이게 좀 그럴 수도 아니 그 있고. 의학계 내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펀치를 한번 좀 날려주십시오. 예, 그러니까 대선에 이게- 가실 건데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. 흉부외과는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20명도 안 하고요.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이 전국에 200병상 이상 병원에 무조건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를 배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차피 지금 이제 흉부외과를 아무도 안 할락하기 때문에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는 2배로 올려주거든요.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1,000억 쓰고 있어요. 그럼 그 1,000억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커버해야지. 그러니까 예. 아무도 안 하려는 데는 가격을 좀 비싸게 해주고 그래 1,000억을 해도 나머지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고. 1,000억을 해도 안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이제 전부 다 큰 병원, 빅5, 무슨 아산이, 삼성 이런 데서만 다 왜냐하면 심장 수술 같은 건 좀 큰 병을 살라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제 보관은 200병상 이상의 이제 병원에 무조건 흉부외과를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. 고용, 아니, 모든 응급실에 응급의학과가 반드시 가야 되듯이. 음. 그리고 지금 재활의학과나 응급의학과가 저렇게 영상의학과가 저렇게 뜬 이유는 모든 그 영상 필름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해야 판독료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월급이 확 올라갔고요. 재활의학과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재활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만 그 수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럼 라이센스를 전부 다 갈라는 데는 좀 제한하고 예? 안 갈라는 데는 라이센스를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?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이 세지는 거죠. 예. 지금 재활의학과가 한 120명 되는데 거기 한 5대1 된다 그러고요. 근데 그거는 제라도 그렇겠어요. 제라도 물론 저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인간의 심리가 의과대학 진짜 8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문의 또 뭐 한 10년 펠로우 뭐 2, 3년 하고 나서 나이 한 40대 중반에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 보세요. 도모하죠. 근데 재활의학과 딱 나오면 따뜻하게 또 얼마나 해피합니까? 월화수목금 그럼 저라도 재활의학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뭐 소아외과나 응급수술하는 과 이런 흉부외과 의사들은 고생하잖아요. 그럼 그 고생한 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전공도 못 살리게 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? 누가? 이게 민주공화국인가요? 이게 뭡니까? 이 최순실 사태 이상으로 있을 뿐이 현실이에요.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 달린 그런데 이 문제인데. 의사분들도 예. 내부에서 이런 예.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자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. 정부의 정책 변화도 이게 맞물려가. 아, 전국에 돈 자장 많은 없어요. 사람들이 자장 없어요. 세금을 우리한테 부유세를 더 매겨 달라 하듯이 예, 그런 거 없어요. 예. 의사들이 그래야 변호사들을 마음대로 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없어요. 뭐 이 없어요? 보면은 뭐 자기들 거만 저 생각하고 말이죠. 막 그런 그럼 거 저기 없어요. 예. 대선을 하지 말고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한번 먼저 나가시가 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? 협회장은 참 한가했더만 이게 또이 쪽수가 작아서 예. 아 그리고 또 흉부외과가 또 쪽수가 작고 또 그것도 쪽수가 많은 제가 또 과를 이렇게 치시는데. 또 학교를 또 이렇게 이 지방 부산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또이 아니 의사들도 무슨 그걸 학교를 그거 셉니다. 우리 형이 그 서울대학 나오는데 동생인데도 안 뽑아 지금 서울대 뽑아주는 거예요. 그래 참 정말 서울대 없애야 돼요. 나도 찬성합니다. 예. 저는 서울대학 없애자 찬성한 사람. 전부 다 이제 국립대 12개 이거를 제 1, 2, 3, 4 뭐 서울대 12대학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. 빨리 잘 되고 있잖아요. 서울대학은 18대학으로 합시다.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뺑뺑이 뽑아야지 뺑뺑이. 자 마지막으로 예. 저기 최순실이 단골병원 좀 나아지고 또 차병원하고 마지막에 벌써 차움병원하고 차병원에 예. 최순실이가 단골로 다니는데 예. 정부 차원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. 예. 이래가 최순실이가 무슨 스포츠부터 문화 예. 뭐 주물러더만은 의학계까지도 주무른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주물렀겠죠 뭐. 예? 주물렀겠죠. 주무르는 김에 좀 뭐 남들 봉사해서 마사지나 좀 하지. 그
그 마사지 세신사가 굉장히 붕괴를 하대요. 최순실 씨한테. 막 늦게 와가지고 말이지 막 예약 빨리 해달라 그러고 말이야. 이 웨이터 룰을 벗어나는 거야. 마사지 세신사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? 잘해줘야 되는데 말이지. 얼마나 붕괴했으면 그 세신사가 순실 씨 욕했겠어요. 저 차병은 주무르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마사지 해봤어요, 순실 씨. 반성하세요, 반성. 지금 조사받고 막판에 있겠지만. 또 점수 관리하는 또 예? 발언을 하시네.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, 진심을. 예? 차병을 왜 주물러요? 남을 좀 아픈 사람을 주물러 주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 강 소장님이 피곤하신데 강 소장님 허리나 좀 주물러 주시지. 저 40대도 아니고 좀 시원찮아가지고 죽을 리가 있겠어요. 아 정말 내 마음이 아픕니다. 진짜. 뭐 차병원 뭐 제가 본반 없지만 뭐 보나 마나 뭐 뻔하죠. 뭐. 뭐 그래. 그래서 뭐 차병원에서 하는 차 바이온이 뭐 또 차병원 소유 건물에서 대통령이 업무 보고했다는데 이 대통령이 특정한 병원이나 영업장에 가서 업무 보고하는 게 그 의학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안 좋죠. 그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 의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정권마다 그런 의사들이 하나 있잖아요. MB 때도 보면 또 그런 의사 하나 있었고. 그분이 저 대학 선배인데요. 그 저 무슨 리들 병원이라고 그좀 그렇습니다. 그좀 그게 뭐좀 앞에 뭐 소리들 병원. 소는 뭐 하여튼 뭐 그거 안 되죠. 그럼 뭐 좀 옛날에 그 정치적으로 잘 나갔던 병원에 또 원장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뭐 정치인 뭐 마약 뭐 이런 거 할 때 또 그 같이 튀어나와갖고 그 집 아들내미도 근데 의사가 마약을 하는데 그 친구도 의사더만요. 마약하기 쉽죠. 유혹이 많아가지고. 그래서 저는 아예 마약 정보를 딱 공개해 놓습니다. 책상 옆에. 딱 그래서 이제 제 마약 정보는 저하고 잠깐 이렇게가 우리 병원에서 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 장부는 해야지. 제 마약 장부는 이러면 무슨 마약 카르텔의 두목 같지 않습니까? 뭐 마데인 카르텔입니까? 그러니까 제 의료용 그 마약은 마약이 오늘 저한테 진짜 밥 사야 됩니다. 내가 봐서 밥 사드릴게요. 내일 김성진 마약 두목 이렇게 해갖고 검색으로 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의료용 마약 장부는 그냥 마약 장부 또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. 저는 항상 혼자 관리 안 하고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게 해놔요.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. 근데 크로스 체크를 안 하면은 유혹이 생겨가지고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 병원에는 혹시 이쁜 여자 연예인 오십니까? 이쁜 연예인 갈 거면 오죠. 아이돌 스타도 오고요. 그럴 때는 마약을 주입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 않습니까? 전혀 느끼지 않죠. 왜? 뭡니까? 프로포폴. 그런 거. 저는 참고로 이 예쁜 여자들이나 올 때는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가 있을 때 옆에 이렇게 그 샤프론 제대로 해가지고 항상 간호사를 대동시킵니다. 그러면 제가 억울한 경우는 안 당할 수 있죠. 환자 꽃뱀한테 한번 그렇죠. 안 당했는데 당했다는 말을 들었죠. 당했다는 말.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. 제가 콘슈머가. 왜냐하면은 그 성추행을 하면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거든요. 그럼 협박할 수 있죠. 그래서 옛날에 주병진 씨처럼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막 주장하면은 망신당하잖아요. 막 우리나라는 이런 재판이 심해가지고 아무리 죄가 없어도 막 여자가 주장하면은 그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. 뭐 김승진 뭐 대선 출마한다는 게 말이야 그럼 완전 뭐 개망신 당하는 거죠. 그럼 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여자 환자들 보기를 돌같이 해라 했습니까? 아니 여자 환자들을 볼 때는 항상 옆에 샤프롱을 두라고 딱 되어 있었어요. 그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과 심장내과 교수님인데 참 강의가 좀 딴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면은 항상 여자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딱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성직자나 의사들은 그 환자나 이런 신도들의 마음이 좀 괴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성직자나 의사들을 뭔가 하나의 신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카운셀러로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1대1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하고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연애를 하려면은 밖에서 일반인들과 1대1로 동등하게 하지 절대 환자하고는 연애를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.
그 제가 졸업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뉴스 주위에 보니까. 브리핑에 출연하니까 여성 팬도 많이 늘어서 조만간에 또 그런 여성 팬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. 여성 팬이 뭐 제가 이제 뭐 내일 모레 60인데 뭐 여성 팬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 또 뭐 제가 40대까지는 아니 또 뭐 제 자랑한다고 또 괜찮습니다. 그럴 하십시오. 텐데 원래 김 원장님 자랑하는 프로 아닙니까? 또 뭔가 좀 가시가 있는 말이고. 아니 가시가 있다 순수하게. 근데 뭐 40대까지는 좀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또 뭐 내일 모레 60인데 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? 아주 저기 스킨이 아주 그냥 거의 이게 뭐 술 담배를 안 해서 스킨 이런 거죠. 뭐 여러분도 술 담배 안 하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. 손들이고. 뭐 피부에 우리 어머니 피부가 희기 때문에 저도 흰 거죠. 뭐 다른 건 없어요. 우리 어머니 피부가 진짜 아직도 희해요. 지금 78세신데. 흰 지성적인 의사, 순진한 의사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많겠습니다. 사실 저 욕도 잘하고요. 별로 뭐 흙수저고요. 뭐 또 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기하고는 별로 순진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오해를 하지 마세요. 또 저기 나이도 많고 말이죠. 지금 막 오지 말라고 막 초를 치고 있네. 막 저리 가라 저리 가라. 제가 저 77학번이고 이제 내일 모레 60이고요. 뭐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? 그 환상을 깨야죠. 환상.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환상을 쌓아 올려놓고 왜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깬다고? 오늘 이거는 다 삭제할까요? 아니 하지 마세요. 저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원래 대선 출마하려면 한 요 나이 때가 제일 좋아요. 58세. 이제 출마하려고 주변 정리를 하구나. 예. 그래 이제 원래 또 주변이 깨끗했어요. 뭐 무슨 주변 정리를 또 뭐. 아니 예. 깨끗한데 예. 이제 벌초기로 더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. 제가 이제 후배한테 좀 예민하시네. 큰 감명을 받았는데 저 고대 다니는 그 지금 대학병원의 후배인데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 고대 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여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 친구는 참 잘생겼거든요. 정형외과 하는 친구인데 참 내가 좋아하죠. 너 참 정말 훌륭하다. 요즘 그리고 제 친구도 약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 친구가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딱 마음먹고부터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. 근데 왜 순실 씨나 지금 현 대통령께서는 왜 그 막중한 국사를 앞두고 그렇게 주변 정리를 못 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. 필부도 그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? 그렇습니다. 오늘 별로 흥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흥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. 오늘요? 예. 저도 이제 조금 순진하게 이렇게 로키로 좀 가려고. 오늘 제 방송에서 제일 오늘 순진한 것 같아요. 예? 화도 안 되고 오늘. 오늘 화 굉장히 많이 낼 줄 알았는데 화 하나도 안 내시네요.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죠. 이 정권 장출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. 요즘 저도 조금 요즘 뭐 다들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. 예. 예. 그래도 오늘 제가 많이 달랬죠. 북한보다 낫다고. 우리나라 북한보다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나라 그래도 저 쿠바나 뭡니까 콩고 공화 이런 데보다 나으니까 희망을 가집시다. 참. 예.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지금 70분이 넘어갔습니다. 뭐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좀 섭섭합니다. 다음에 언제 밤샘 토론을 한번 하면서 노래도 몇 곡 좀 부르고 소주 한 잔 놓고. 아니 이제 우리 변희재 그 위원하고 또 우리 그 송 의원님하고 한 4명이서 같이 한번 또 이렇게 그럴까요? 그래 한번 합시다. 술 한잔 하면서 한번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